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에서 정부는 법원에서 테러라고 판단해 줄 때까지 테러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 테러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테러라고 이제 인정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실행을 한 정범 외에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하거나 또 실행을 용이하게 해준 여러 행위에 대해 배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유삼영, 이지은 전 총경, 현 민주당 동작을 마포갑 지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지은 위원장은 총경에서 진급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죠? 경무관. 경무관으로 나오셨는데, 자,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목에 칼에 찔린 그때, 그때 현장에 계셨고, 우리 유삼영 위원장이 현장에서 초동 도취를 굉장히 잘했다. 그 얘기도 그때 당시 했었는데, 근데 물 청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영상 여러 번 틀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물 청소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때도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덮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물 청소하는 영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오래된 영상이지만 봐도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야당 대표가 목에 찔렸어. 그래서 생사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네. 근데 실려가자마자 경찰들이 옵니다. 네. 자, 봅시다 영상. 자, 차가 와가지고 영상 틀어주세요. 사진인 것 같으네요. 이거 사진입니까? 저 때 또 물도 없어서 생수 가지고 그렇죠. 부었었죠. 아예 봉고차가 하나 오더니 네. 생수총을 꺼내요. 네. 자, 봅시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이게 금방 재생이 안 되네. 자, 파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현장에 다시 이제 구두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피 흘려진 현장에 네, 네. 경찰들이 쭉 둘러서 있죠. 네. 그리고 경찰차가 한 대 오고 봉고차가 한 대 오고 거기 생수통을 꺼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수통을 막 부어서 그 물걸레로 대걸레로 막 그러니까 빡빡빡 당기는 얼마나 거지. 급하면 생수통을 구해와. 네. 그래서 생수통을 막 부어. 그리고 물건을 막 닦아. 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폴리스 라인 지금 시작됐네요. 자, 네. 영상 됩니까? 자, 틀어주세요. 결연하고 자, 지금 이제 물건을 막 처음이다, 닦고 있죠 지금. 저거. 증거 자료는 가져가시고 바닥에 피 많이 흘리고 사실 저런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를 닦거나 청소하는 것도 경찰의 일이 아닙니다. 저 공원을 관리하는 측에서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저 거고. 생수를 작은 생수통을 작은 여러 개를 먹는 물. 얼마나 급하면은 저 생수통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 지금 막 닦고 있어요. 저 피를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현장 보조는 기본인데 네. 지금 기본이 안 됐고 저것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변명을 이제 경찰이 한 변명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련의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대테러 상황실에서 한 이런 조치들 그다음에 헬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이런 걸 보면 프레임을 그래 짜가 그런 쪽을 몰았다 방향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건 터지자마자 그것도. 네. 예.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1cm 열상으로 경상으로 그렇죠.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문자 보내고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네, 별거 아닌데 헬기를 동원했다. 예. 네. 그래서 갑자기 프레임이 별거 아닌 일로 다쳤는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헬기까지 동원해 준 사건으로 네, 네. 갑질 사건으로 맞습니다. 프레임을 그렇게 순식간에 바꿨죠. 바꿔버렸죠. 프레임을 네. 전환한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터지자마자 순식간에 전환시킬 수 있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 조작에- 급박한 상황에서 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저 사건은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정치적 테러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거는 헌정사상 지금 4번째 있는 그런 큰 사건인데 그런 큰 사건의 현상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프레임을 전환할 생각을 한 분들은 천재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때 나쁜 쪽으로. 네, 피 묻은 셔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를 못 해가지고 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가 되려고 하는 걸 민주당 당직자가 이야기해서 경찰에서 맞아요. 압수를 진주 했거든요. 폐기물 보관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것도 확보 안 했고 네. 예. 그리고 물청소를 해버렸고 네, 네. 사실상 증거인멸을 경찰 스스로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필요한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스스로는 아닌 것 같고 지시를 받았을 지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 스스로 저런 생각할 리가 없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그 과정에서 당적이 민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당적이었었고 그 전에 오랫동안 국힘이었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 나중에 막판에 민주당이었다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민주당은 얘기를 했다가 정말 그 위장이라는데 그러면 당적을 확인을 하자 이랬더니 정당법에 의해서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정은 그래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공식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유리한 사항은 현 여당의 유리한 사항은 흘리고 불리한 사항은 숨기고 그것도 순식간에요. 예, 그렇죠. 순식간에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지내놓고 보니까 황당한 게 우리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를 안 하겠다. 당적을 공개 안 하겠다. 왜 안 하느냐? 그것도 공개 안 하겠다. 당적을 공개 안 하는 신상을 공개 안 하는 이유도 공개 안 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맞아요. 공개를 안 했는데 네. 네. 뉴욕 타임즈에서 신상을 공개한 거예요. 이런 그리고 편지도 공개 안 하겠다. 맞습니다. 남기는 글도 공개 안 했었죠. 이 범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은 그 동기를 추적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집회에 참석했고 누구로부터 네. 영향을 받아서 혹시 공모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네. 이걸 추적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 편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편지도 또 공개를 안 해요. 맞습니다. 편지는 저희 주진우 기자가 결국 네, 네. 확보해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네, 네. 그 경찰에서 공개를 안 해서 주진우 기자가 당사자로부터 구치소로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네. 예. 좀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 남기는 말에 그러니까 최근에 노상원 수첩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노상원 수첩 등 그다음에 이제 체포 명단까지 해서 거기에 나온 판사가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 네.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김동연. 우리가 유창훈, 김동연 같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4명이 저 남기는 말과 최후 진술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김명수 좌익 세력, 유창훈 일당, 그다음에 권순일은 이제 최후 진술에서 등장을 하고 위증교사 재판 판사 김동영까지 해서 그 4명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에 대해서 극우 유튜브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4명의 판사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영상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재명 무죄줬다든가. 네네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이 즐겨 본다고 하는 유튜브 채널들 이거를 그 신원식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공병호 TV, 이봉규 TV, 그라운드 C거든요. 여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 주진우 기자 취재에 의하면 이 범인이 이 양반이 전광훈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태극기 집회. 네. 그리고 정광훈 씨가 자유마을. 그 자유마을. 네, 예. 네. 소위 이제 카드 수수료 네. 장사인데 그 자유마을의 회원이라고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쪽이 분명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수사가 또 안 된 부분이 지금 이제 기소돼서 이번에 유죄 확정이 난 게 김진성이 징역 15년 네. 그리고 이 남기는 글을 언론사에다 전해주라고 해서 그걸 받은 사람이 지인인데 방조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거든요. 이 2명만 기소가 되고 처벌이 그렇죠. 됐어요. 이-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 네네. 예. 그렇게 2명만 지금 처벌이 됐는데 말고 그 소위 말하는 벤츠 차주 이 사람을 현장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는 벤츠 차주에 대해서는 수사도 되지 않았고 판결문에 보면 우연히 만났다라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김진성 씨가 모텔에서 사는데 그 모텔 앞에 영상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 네. 영상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저희도 영상을 틀었었는데 이게 이제 MBN의 보도였던가요? YTN의 보도였던가요? 모텔 앞에 한 차에서 내립니다. 네. 예. 이 김진성 범인이. 근데 그 차가 벤츠였고 네. 이 차는 뭐지? 음. 그럼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연히 태워준 사람이다. 네. 수사를 했는데 예. 부르는 것 직접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전화로 10분
통화하고 이제 수사를 종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뉴스 어디더라 또 보도했는데 뉴탐사. 뉴탐사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뉴탐사에서 보도했는데 이 운전자가 교회. 최근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 네, 극우 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회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의 신도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 교회가 계속해서 뭐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설교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지금은 분리됐잖아요. 정광훈파와 네. 여의도파가 네. 분리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의심스럽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치테러 대책위에서 이제 촉구를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배후에 대한 수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는 테러의 자금, 통화 여러 가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실행자와 편지 전달자 두 사람을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가능성조차 차단한 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실 수사고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방법원 폭력 사건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테러 사건이 이어진다. 총리실 예하에 대테러 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뭔가 틀어졌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맞습니다. 거기에서 문자가 예. 내려간 거니까. 여기서부터 경상 네, 열상 추정 이 문자가 거기서부터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프레임이 확 퍼져 나왔거든요. 네, 경상이네. 경상인데 이재명이니까 헬기 이거 갑질이네. 헬기 갑질 막 나왔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 뉴스로 덮어버렸어요. 헬기 갑질이라고. 이재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별거 아니야. 갑질이야. 긁힌 거야. 네. 이런 가짜 뉴스가 확 퍼졌죠. 네, 아주 천재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악마적이고. 보고용으로 내부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이제 무작위 퍼졌다는 게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 확인. 별일 아니고 이재명이 또 갑질해가지고 헬기 타고 갔고 네. 쇼하고 있고 네, 이런 식의 뉴스를 한쪽 젓가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칼이 아니고 젓가락으로 했다고 그런. 그러니까요. 별이별. 그런 뉴스가 순식간에 포털을 덮어버렸고 네, 네. 그래서 사람들 헷갈렸죠 전부 다. 네. 정말 경상인가? 근데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사를 알 수 없을 수준이었다. 네,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1mm 차이로 살았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들이 많았고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 그 이후에 바로 물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거마저도 덮일 수도 맞아요.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유삼영, 이지은 전 경찰 출신 두 분을 포함해서 정치테러 대책위를 출범했고 네. 요거를 진상조사를 다시 해보겠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요 사건이 좀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구구의 어떤 테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실제 테러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금 이제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 12조인가 보니까 테러를 선동하고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삭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테러를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있어요. 헌재 재판관 공격하자든지 예, 이런 거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 죽여야 한다는 것도 선동이 테러를 네. 선동하는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막 선동도 하고 일부는 선동에 이제 그 가스라이팅 돼서 실제로 그런 액션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테러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중단하게 하는 선동을 막아야 됩니다. 특히 그 헌재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네. 그것이 만약에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 확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테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테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테러로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테러라고 지정이 되면 테러방지법이 적용이 되게 되고 그러면 단순히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 테러단체 조직죄가 되면서 이 단체에 들어올래라고 가입을 권유하는 것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테러로 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테러로 지정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안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이건 국정원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고 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저는 이것이 전부 사법부를 향한 공격으로 점점 발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성의 남기는 글도 8페이지나 되지만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좌파 판사들한테 장악당한 사법부가 이재명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도 검찰이 이재명을 못 죽이니까 사법 체계로 안 된다. 정확합니다. 네. 검찰 대신 군인을 투입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 수첩의 판사들 체포가 쭉 나오는데 전두환이 계엄할 때도 판사들은 안 건드렸거든요. 판사는 우리 역사상 건든 적이 없어요. 네. 헌정사에서. 정치인과 언론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으니 내가 직접 가서 판사를 처단하겠다. 그다음에 또 그러겠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련의 흐름이 윤석열이 검찰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검찰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검찰에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거 완전 대놓고 공개 반발을 하고 검찰권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면 평검사들 모여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극우 세력들이 거기에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합쳐가지고 야,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를 하니까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는 건데 검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법원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쉬운 이 윤석열 상황이 탓이에요? 만들어 윤석열 탓입니다 정말. 맞아요. 윤석열이 한 번도 단죄받지 않은 검찰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이후 마구 휘둘렀는데 네. 그게 사법부에서 막히는 거죠. 일부 막히는 다는 네, 아니고 네, 일부 맞습니다. 막히는데 하필 특히나 이재명 관련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2년 반 동안 못 죽이는 거예요. 네. 윤석열 본인도 말을 했잖아요. 현 사법 체계로는 이재명 같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대신에 군인을 투입한 거예요. 네. 군인은 막 잡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계엄 성공했으면 다 죽었어. 맞습니다. 그러고 사법부에 윤석열의 대한 행위를 제가 3단계로 분류를 해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되기 전부터 했겠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 테러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정치 테러로 공격을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군사 테러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겁주는 테러로 일관돼 있다. 왜냐하면은 그 야당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기 그리고 부인 다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검찰로도 안 되고 칼로 찌르는데도 안 죽었어요. 안 되네. 그러면 뭐 비상대권 계엄해가지고 군인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당 세력 싹 죽여버리고 영구집권. 그 복잡한 플랜 아닙니다. 계엄은 그냥 야당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저도 수구 대상이었거든요. 다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늘이 덥고 산신령이 덥고 산신령? 모든 산에 산신령이 다 도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듣고 보니까 수많은 우연이 겹쳤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저 미친 자가 정말 계엄을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검찰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래요. 뭐냐면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1심, 2심, 3심 갈 때까지 사람을 거의 죽다시피 해놓고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봐 무죄 나왔으면 됐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검찰이죠. 자,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 이재명 테러 사건부터 차근차근 되짚어야 되겠다. 네. 서부지법 폭동까지. 네. 예. 이것은 우리 사회가 테러에 네.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라서 거기서부터 짚어서 이걸 테러로 지정하고 네. 다시 이런 테러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그 중심에 유튜브 극우 유튜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산 공통점이 선언도 그거예요. 있는 거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극우 테러리즘이 이미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보통 이제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렇게 촉발이 되는 뿌리 건데,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테러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같은데 이거 예. 윤석열 때문에 네, 네.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뭐 그러면서 막 내란 얘기도 하잖아요. 아, 내란이 아니라 내전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테러를 그 종용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더 때려잡아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처럼 저도 굉장히 엄벌주의자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테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엄벌주의를 요구하게 되고 국가주의가 강해지잖아요. 정말 국가 감시가 점점 강해지고 이런 것들도 되게 걱정이 됩니다. 요거까지 하나 네, 해놓고요. 네. 일단은 해놓고 일단은 잡아놓고. 일단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네. 일이기 때문에 관용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테러는. 자, 그래서 유삼영, 이지은 두 번이 포함된 테러 대책위가 출범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시고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